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사례 분석과 ESG 적용 방안 모색에 대한 파트 2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나이키, 파타고니아에 이어 네슬레와 유니레버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네슬레의 ESG 경영입니다. 글로벌 식품회사로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네슬레의 ESG 경영 사례는 프로세스 혁신과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처럼 네슬레 역시 시련이 많았습니다. 첫째, 분유로 인한 유아 사망 논란이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분유 시장에서 유아 사망의 원인 제공했다는 논란입니다. 분유를 유아에게 제공할 때 끓인 물과 소독한 젖병을 사용해야 하죠. 아프리카 어머니들이 세균이 들어있는 물을 끓이지 않고 판촉용 공짜 분유를 타먹이면서 유아 사망률이 높아졌었죠. 네슬레는 억울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네슬레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째,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중국 합작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노동력 착취 논란입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 등 어린이 노동력 착취 문제로 그린피스와 팜오일 분쟁을 겪었습니다. 넷째, 2015년 인도인이 애용하는 매기 누들에서 허용치 7배 이상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아프리카 노예와 아동 착취 문제가 연루된 카카오 플랜테이션 문제로 홍역을 겪기도 했죠. 네슬레의 ESG 정책의 영역을 볼까요? 2016년 울프마크 슈나이더가 CEO로 취임했고 CSV를 도입했습니다.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는 공유가치 창출을 하죠. 네스킥, 키캣 등 주요 브랜드 제품군에서 당류를 2000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했습니다. 판매 제품 중 45%는 WHO가 제시한 하루에 필요한 당 섭취 기준인 칼로리의 5% 이내로 충족합니다. 네슬레는 코코아 플랜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1456만 그룹 묘목 제공하고 있죠. 코코아 농장 농부들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켰죠. ESG를 실행한 결과 네슬레 주가는 10년 전보다 2배 상승했습니다. 네슬레의 ESG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치 대체 제품 출시하며 식물 기반 대체 시장에 진출한다. 포지티브 워터 이니셔티브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위성 서비스 사용해 공급망의 산림 벌채를 모니터링한다.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사용 3분의 1로 축소한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한다. 아동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코코아 농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네슬레는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참치 대체 제품을 개발한 것이죠. 참치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 포식자인 참치가 고갈되면 먹이종의 개체 수가 늘어나 먹이사슬과 해양 환경이 불안정해지죠. 대체 식품은 식물 성분을 조합하여 개발했습니다. 장점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인공 색소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필수 아미노산은 함유하고 있답니다. 대체 식품은 네슬레가 가진 혁신 역량과 전문성,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네슬레는 고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육 및 새로운 식물 기반 유제품 대체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으로 파괴되는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를 생산하기 위한 코트디부아르 열대우림이 80% 이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코코아 플랜을 도입하고 코코아 앤 포리스트 이니셔티브, 즉 산림 파괴 방지 및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8만 5천 코코아 농장에 42만 개의 인목 종자를 배포하여 산림 복원에 노력하고 있죠. 고품질 코코아 모종을 공급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장에 필요한 땅을 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2050 카본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활용 포장지와 재활용 페트병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에 2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생명공학 회사인 카비오즈와 컨소시엄을 구성, 생분해성 페트병을 생산했습니다. 둘째,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차량을 개발 중입니다.
셋째, 2050 카본 제로 플랜입니다. 2025년까지 생산 공정에 대해 아리백을 달성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공장 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업체들과 국가 전력 그리드를 통해서 협업할 계획입니다. 토양 건강 개선과 다양한 생태계 유지 및 복원 등 재생 농업 발전에 투자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수억 그루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ESG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유니레버에 대해 훑어보겠습니다. 유니레버는 비전 체계인 USLP 유니레버 서스테이너블 리빙 플랜으로 유명합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통합한 관리 시스템이죠. 유니레버는 글로벌 생활용품 1위 회사죠. 전 세계 2만 5천여 판매점을 가진 거대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경쟁사인 P&G에 밀려 고전했습니다. 회사는 극약 처방을 하죠. 2009년 P&G 출신인 파울 폴만을 CEO로 영입합니다. 폴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은 하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영 혁신을 통해 판을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2010년 USLP를 발표. 비즈니스 전략 체계와 지속가능 경영 전략 체계를 통합했죠. 10년 단위 장기 플랜이죠. 이사회부터 실무 조직, 본사부터 지역 사업장까지 통합적인 환경 전략을 운용하죠.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탄소 중립위원회와 통계팀, 환경안전센터, 지속가능 패키지위원회, 지속가능 자원조 달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이슈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팀을 넘나드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수직 수평적 고액을 넘어 운용되는 환경 전략은 유니레버를 누구나 손꼽는 친환경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니레버는 2039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5만 6천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를 감축할 것입니다. 공급 업체들에게 진행 상황 및 탄소 배출과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죠. 2023년까지 공급망에서 산림 벌채를 없애기로 했고요. 위성 모니터링, 지리 위치 추적, 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추적합니다. 수질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100개 지역에서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2030 수자원 그룹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제품을 생분해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유니레버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청소 및 세탁 제품 생산 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료 생산 및 포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글로벌 브랜드의 포장 및 제품 제형에 순환 경제 원칙을 포함시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탄소 발자국의 46%를 차지합니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을 위한 퓨처 푸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글로벌 식품 사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퓨처 푸즈를 발표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내에 식물 기반 육류와 유제품 대체품으로 연간 10억 유로의 새로운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공장에서 매장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의 수를 2배로 늘리고 식품 전반에 걸쳐 칼로리, 소금, 설탕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치약 튜브를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으로 대체합니다. 2025년까지 치약 포트폴리오를 재활용 가능한 튜브로 전환할 것입니다. 제품 포장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판매되는 것보다 더 많은 폐플라스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대체합니다. 이 소재는 치약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플라스틱 재료이므로 튜브당 필요한 플라스틱의 양도 줄어듭니다. 넷째, 종이 기반 세탁 세제병을 출시합니다. 세탁 브랜드 OMO를 통해 종이 세탁 세제병을 개발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헤어케어 병을 만드는 동일한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죠.
협력사 펄펙스는 100% 재생 가능한 사료 원료를 이용해 목재 펄프로 병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기술 혁신입니다. 유니레버의 슬로건은 지구를 건강하게, 자연 보호와 재생입니다. 파묘, 종이, 판지, 차, 콩, 코코아 등 생산지에서 벌채하지 않으면서 최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했죠. 물 사용을 줄이고 동물 복지와 관련한 시스템도 구축 중이고요. 벌채 제로 등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유니레버가 투자한 기금은 10억 유로에 이릅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했죠. 2008년 이후 폐기물의 양을 96% 줄였습니다. 폐기물의 97%는 재활용, 재사용 또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70개국 400개의 유니레버 사업장에서 매립 폐기물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유니레버의 목표 중 하나는 기술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ESG 경영에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사업이나 캠페인이 아니죠. 하지만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절약형 헹굼 세제인 콤포트1 린스를 출시했죠. 물 낭비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공익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베트남 헹굼 세제 시장의 40%를 점유했습니다. 인접 5개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아동 손 씻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만 자주 씻어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는 씻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30초는 너무 길고 물 낭비도 심합니다. 유니레버는 10초 만에 세균 99.9%를 제거하는 비누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건강과 회사 수익을 동시에 거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와 연계한 유니레버의 전략은 깨끗한 물 마시기 캠페인과 정수 필터 개발, 친환경 캠페인과 물 절약 헹굼 세제 개발 등 다양한 조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유니레버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비즈니스를 지향합니다. 첫째,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식품과 음료 마케팅을 중단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기존 미디어는 12세 이하, 소셜미디어 채널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식품과 다과를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 1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했고 16세 미만 인플루언서 연예인 또는 소셜미디어 스타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16세 미만 어린이에게 광고를 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둘째,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를 보호합니다. 2020년 인종평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죠. 2025년까지 직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입니다. 2019년 경영진의 50%가 여성입니다. 2025년까지 소외계층이 소유 관리하는 공급업체를 통해 연간 2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이죠. 셋째, 가치사슬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2030년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위해 공급업체, 여타 기업, 정부 및 NGO와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생활임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인권 침해 논쟁은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논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니레버는 세계 최대 차 생산업체지만 시장 정체로 고민이 많았죠. 립톤과 피지팁스, 브룩본드 브랜드의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의 대규모 차 재배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케냐 케리코 카운티에 위치한 8,900헥타르의 농장에서 인종 갈등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폭력 사태로 7명이 숨지고 56명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유니레버 본사가 위치한 영국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피해자들은 농장 공격 사태 이후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농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도 한 달치 임금인 80파운드만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니레버는 재정적 보상과 병원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의미 있는 보상을 했다고 밝혔죠. 노동자들은 유니레버가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패소했습니다. 노동자 중 218명이 2020년 유엔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외딴 지역에 농장을 세우고 타지에서 노동자의 가족들을 데려오는 유니레버의 모델은
영국 식민지 모델을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쉽지 않지만 이 논란이 M&A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몸값을 낮추기 위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세미나 자료의 파트 3입니다. 콜라보 뉴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SG 정책 세미나의 자료를 정리하여 업로드합니다. 내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